김해동광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홍승주 선생님입니다. 국어 수업 시간이고요.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수업을 위한 영상이고요. 추석 연휴 전이네요. 자,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9월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2학기 개학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2학기 생활 어땠나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의 생활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대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불편한 점도 많을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번 9월 한 달 동안의 생활 되돌아보고요. 추석에 대해서도 국어 시간에 선생님도 언급할 내용이 있습니다. 수업 전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추석에 추석, 추와 석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아나요?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추석, 지금까지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요. 추석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을요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지금 잘 보이죠, 여러분? 추, 그 다음 석은 더 간단해요. 자, 석. 여기서 추는 한자로 가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을 추자고요. 석은 무슨 석일까요? 네, 저녁 석입니다. 즉 추석이란 가을 저녁을 의미합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을 의미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했을 때 이렇다는 거고요.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지요. 음력 8월 보름날입니다. 여러분, 음력 8월 보름. 자, 여러분들이 보통 양력, 음력 들어는 봤을 거예요. 양력은 태양의 차고 기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날짜고요. 음력은 뭘 것 같아요? 태양이 아닌 달이 차고 기우는 달을 기준으로 세운 날짜가 바로 음력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달력을 보면 양력은 글자가 크게 표기되어 있고요. 음력은 양력 날짜 밑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음력 8월 보름날. 보름은 언제냐면 음력 날짜로 15일을 말해요. 음력 날짜 15일.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음력 15일, 매달 음력 15일의 밤하늘을 살펴보면 달의 모습이 항상 어떨까요?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지금 그리는 것처럼 보름달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력 15일이면 항상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요.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그 밤하늘은 그날 밤은 유난히 밝겠죠. 자, 그래서 추석은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추석에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송편입니다. 송편. 우리 설날에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나요? 떡국을 먹죠. 네, 추석에는 송편과 이런 말 들어봤나요? 핵과일. 네, 가을에 수확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네, 사과, 배. 잘 익고 탐스럽게 생긴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서 차례를 지내기도 하지요. 추석과 관련된 속담 그리고 인사도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뭐만 같아라.
여기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바로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추석은요, 같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한가위, 그 다음에 중추절, 가배, 가위, 가위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위에 우리가 살펴본 속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즉 한가위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지 과일들이 아주 많이 수확되지요. 그래서 그 시기의 음식, 우리가 식사로 접하게 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면 아주 풍부하고 맛있기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기에 풍족하지 못한 날도 있었을 테죠. 네, 먹고 살기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이 추석 연휴 때는 아무래도 네, 많이 먹고 잘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오늘은 추석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추석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동은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고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평가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바로 내용, 조직, 표현과 관련된 평가 기준들을 세워봤죠. 이 평가 기준들로 오늘은 한번 글을 살펴볼 겁니다.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글이냐면 제가 일단 작성해본 이 글을 평가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체험한 일을 잘 자세히 풀어 썼는가. 선생님이 쓴 글은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경주였죠. 혹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자세했나요? 충분히 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느 부분이 아쉬웠냐면요, 이 부분 있죠. 대릉원의 천마총. 이 부분 지금 보입니까? 대릉원의 천마총. 이 부분은 좀 선생님이 더 자세히 풀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릉원 좀 말이 어렵잖아요.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천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릉원이 무엇이고 천마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잘함,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중에서 좀 보통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건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고쳐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대릉원이 무엇이고 천마총은 어떤 곳이다 라는 설명이 이 문단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쳐야 될 점이고요. 두 번째, 글 내용이 정확한가 같은 경우에 다음으로 첨성대에 갔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입니다. 해설사의 말이 놀라웠다. 선생님이 해설사의 말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썼는데요. 네, 이 내용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출처를 밝혔죠. 해설사가 한 말이라는 것을. 네, 이 부분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내용도 뒤에 있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일부러 자세하게 풀어 쓰진 않았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 시간에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통일신라에서 배운 대표적인 유적, 불국사 그리고 다보탑, 석가탑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아쉽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다시 평가를 해보니 자세히 다가가서 바라보니 탑의 섬세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면 좋겠냐면요, 섬세한 모습, 실제로 어떤지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감상이 더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본 거, 들은 거,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가운데 끝으로는 선생님이 잘 나누었나요? 네, 선생님 처음 가운데 끝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아이고 표시가 잘 안 되네요. 그럼 색깔을 바꿔서 보라색으로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 그 다음에 가운데, 잘 안 보이나요? 가운데,
끝.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 구별하기 쉽나요? 처음, 가운데, 끝. 네. 그 다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썼는가. 네. 선생님 보면 지금 뭐뭐 순간이야, 놀라웠다, 느낌이 들었다, 예술작품 같구나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부분 있죠? 여기에는 사실이에요, 의견이에요? 네, 저의 감상을 담은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사실들이에요. 네, 구별이 되었고요.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는가? 선생님이 최대한 맞춤법과 실제로 사람들이 올바르게 쓰고 있는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썼습니다. 혹시 어긋난 게 있다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는가? 아까 대등원 첨화청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이렇게 글을 한번 다시 고쳐야 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고쳐서 꼭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까지 살펴보았고요. 소래의 글을 읽고 평가표를 기준으로 각자 의견을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이거는 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친구들과 함께 글 고치기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발표해 봅시다.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실 수업에서 작성한 글을 고치고 나서 반에서 의견 공유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오늘 수업할 것이 바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학습 계획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2학기 현장 체험학습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내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말에 가족들과 코로나로 인한 안전을 지킨 가운데 또 체험을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수업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식이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네,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본 곳 가운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체험학습 장소를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네, 여러분들 잠깐만요. 내용 공수입니다. 예. 네. 예. 네. 그 문서 대호 제일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면 파일 첨부 이제 저 같은 경우 파일 첨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왼쪽에는 문서명만 쓰고 중간에는 대호번호 쓰고. 예. 제외 처리. 그거는 그러면 저 나에서 담당자 저 손도환 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권한이 없어서. 예. 진짜요.